제가 일단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이제 어떠한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려 볼 텐데요. 이슈 초점입니다. 지금 소형 부동산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보유세 인상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대형 부동산에 대한 또는 크기에 맞지 않고 가격에 따른 어떤 뭐 10억 이상 또는 뭐 20억 이상, 뭐 30억 이상 어떤 이런 부동산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과연 10억 이상 되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오히려 10억 원을 또는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아마 1억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더 많으실 테고요. 1억 원보다는 1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보다 작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자, 최근에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계속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저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최악의 고민이 바로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생산 인구가 떨어진다고 하고 이 고령화에 와 계신 분들은 이렇습니다. 사실 연배가 들고 나면 이제 퇴직을 하시고 또는 은퇴를 하시고 또는 나이가 뭐 65세 이상 가시게 되면 이제 고령화라는 뭐 노인이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 대비했을 때 가장 고민거리가 먹거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어떤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자,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인이라고 하는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는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 대형 주택이라고 하는 즉 한 40평 이상 정도의 되는 어떤 주택들이 그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소형 주택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자, 저성장입니다.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약간의 어느 정도의 소득이 부족하시는 분들은 그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무엇이든 간에 재테크를 해서 어떤 이득을 발생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부 다 하향 쪽으로 가 있다면 지금 노년 인구만 상향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또한 그 임대 수익과 플러스 차익을 노리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소형 주택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지금 이 인구 말고도 우리가 뭔가 새롭게 준비하시는 신혼부부라던가 또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께서도 어떤 관리 유지 비용,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큰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작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시대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큰 부동산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부채를 노년에 안고 대출이라던가 큰 보증금을 안고 부동산을 사시려고 하시는 것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한도 내에서 무언가 똘똘한 작은 거라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투자하시는 어떤 안목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형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죠. 최근에 세금의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취득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에 대한 부분도 조정대상 지역이라던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부동산을 여러 개 취득한다고 했을 때는 보유에 대한 세금도 부담스럽고요. 양도에 대한 부담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득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노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이 부분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 4대 세금 안에서 굉장히 계산기를 잘 뚫으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거 세 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9억 원짜리 부동산 한 채를 갖고 있는 것과 9억 원은 3억 원짜리 세 채를 갖고 있는 것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을 8년 가져가느냐 아니면 10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세법이 모두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부동산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좀 나눠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시대로 방향이 가고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맞게끔 설계를 하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실수하지 않고 접근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형 부동산보다는 중소형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앞으로도 좀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이루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 이런 데 놓치지 마시고요. 대학가가 같이 있는 곳들 놓치지 마시고요. 어떤 지역이 특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동대문 하면 뭐 패션거리, 자동차 그러면 뭐 장안평 이런 것처럼 어떤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자, 우리 오늘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내 집 마련 및 어떤 수익과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과 또는 노년에 나의 임대 수익을 노리시려고 하시는 어떤 포커스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부담스러운 대형을 한 채 보유하시는 것보다 똘똘한 소형 세 채를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주와 투자를 제가 항상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투자로 들어가시는 부분은 단기 시점이 아닌 중장기 시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활용 분명히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걸 사줄 수 있는 사람보다 작은 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큰 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보다 작은 걸 더 많이 사용해 줄 수 있는 인구수,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접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